다음은 김정은과 중국 백신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중국 정부가 제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런 주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세계일보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뭐 이게 단독이야. 씨. 이게 뭐냐면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이 웹사이트 1945에 익명의 일본 정보 당국자 2명을 인용을 해서 일본 정보 당국자야? 미국 사람이 일본 정보 당국자 2명을 인용을 해서 김 위원장이 중국이 공급한 백신을 최근 2, 3주 사이에 접종했다라고 기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하네요. 우리 정부 관계자는 알고 있는 거 많을걸요? 최근에 셀트리온 사회장이 나와가지고 북한에 치료제 공급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미 얘기가 다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백신은 전 세계 아무도 안 믿어요. 자국민들도 안 믿어. 시진핑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이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시진핑이 스스로 자기가 먼저 맞는 솔선수범을 보여주고 방송에 냈겠지. 그렇지. 우리 주석께서 시노팩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인민 여러분 믿고 맞으세요. 안 맞잖아. 네. 지네는 안 맞아. 네, 세계일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김정은도 못 믿는 중국산 백신 정부 관계자 안 맞았다. 김 위원장이 중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백신 접종에 신중한 데는 서방 의료 기술에 비해 중국 기술 수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우방인 러시아의 의료 기술에 강한 회의를 드러냈다는 전언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회고록 피스메이커에서 김정일 전 위원장이 아버지가 러시아산 심장 박동기를 달고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으며 이후 미국산 심장 박동기의 성능을 보고 놀랐다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김 전 대통령 방북을 동행했던 한 인사는 김 전 위원장이 역시 의료기술은 미제가 최고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대박. 아, 이거 코미디인데. 기사가 진짜 웃기다. 현재 중국에서는 시노백과 캐시노바이오 등 최소 서너 개사의 백신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3상 임상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거나 시험 결과 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중국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브라질에서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이 사망해 임상시험이 중단된 바 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 백신을 100만 명을 맞췄다. 그것도 지원자들을 모아서 맞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중국 인구 100만 명, 중국 인구에서 100만 명이라고 하면 진짜 어디가 티도 안 날 수치고요. 그렇죠. 그 100만 명이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 어느 나이, 어느 지역 이런 게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요. 지금 우한 지역에서 다시 겨울 독감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독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독감인지 다시 코로나의 재림인지는 정확하게 알질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튼 우한 지역은 또다시 초비상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들도 다 많습니다. 네. 상하이에 뭐 공항에서 그 가방 날려주는 포탑원들 있잖아. 그 비행기 쓰게 되면 그 옮겨주는 사람. 네. 그 사람들 중에 감염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외국 가방에서 묻어왔다 뭐 이런 억지를 좀 쓰고 있는데. 가방?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기들이 이미 청정국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지만 그쵸? 실제로는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도 자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 접종이나 임상실험을 안 한다는 거야. 오직하면 브라질에 공짜로 주고 니네들이 좀 써봐 라고 했는데 죽었어? 아 그럼 미안하지 라고 끝낸 상황이라는 거야. 아 세상에. 이게 결국 백신은요 정치적인 그 목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백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한 2달 정도는 맞아야지 이게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제대로 이 백신을 개발했고 이 효과를 보려면 지금부터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강제로가 됐든 임상 선택으로 실험을 됐든 해야죠. 네. 뭐 본격적으로 지금 맞춰가지고 항체가 생겨날 수 있고 저항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안 하잖아. 모더나 사서 쓴대잖아. 미제 사서 쓰겠대잖아. 그렇게 쳐놓고 보면 중국제 백신은 말 그대로 실험용 백신인 거고 이렇게 안정성이 확보 안 된 거를 김정은을 줬다 그래서 김정은이 안 하 그러고 덜썩 맞을 리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 독일 의사 몰래 불러와가지고 진찰받고 그러는데 뭐. 아, 그래요? 네. 그 심장이라 왜냐면 김정일 부자, 김일성 부자 3부자가 전부 갑상선에 이산이 있어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야. 김일성 이렇게 이제 찌운 거 아니에요? 찌운 거? 아니 그 병이 오게 되면 항진증이 오게 되면 살이 쪄요. 그래서 이 목뒤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혹이 있었잖아.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갑상선 항진증 후유증이거든. 그게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김부자들은요. 이 김부자 3부자는 기본적으로 뚱뚱하기도 하지만 더위를 못 견뎌요. 그래서 여름 되면 석 달 동안 묘양산 별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거기서 증세 심해질까 봐. 그만큼 건강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인데. 송 작가님도 갑상선이 안 좋으시냐고 지금 질문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냥 이게 지속적으로 붓기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살찌는 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네, 항진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갑상선의 이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김부자들은 살찌고 더위를 못 견디는 체질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 치명적이에요. 더 위험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등치라고 하면 혈압이나 당뇨가 정상일 리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또 담배를 또 엄청 펴다거든 이 젊은 친구가. 네? 저는 담배는 안. 백두 혈통입니까는 뭐야? 의심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 저는 백두 혈통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스위스에서 유학해갖고 서양 의학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백신 자체를 맞을 리도 없고 북한에서 받아들일 리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북한의 코로나가 워낙 심해요.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것보다 굉장히 심하고 거기에 대한 약이 없어. 격리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들이 주로 당 간부나 군인들 같은 이른바 조금 그 당성 자제들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외부 인력하고 외국하고 많이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지금 북한 안에서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경을 중국을 포함해서 닫아놓은 지가 1년 가까이 됐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 안에서 코로나를 겪는 사람들은 그냥 집 밖에서 그냥 못 박아갖고 가둬놓고 약이고 뭐고 그냥 안 해줘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죠. 중국 경제가 북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뭔가 딜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무등혈통이시라고. 호박즙 드시래요. 붓기 빠진다고. 지금 다들 난리 났어. 제가 송백두라고 써놨는데. 송 작가님 양파 껍질 다려 답답해요. 미영 언니가. 다 먹어봤어요. 안 됩니까? 권하시는 거 다 먹어봤는데 안 되는 건요. 운동 부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송 작가님 친자 확인 소송해 보세요. 이기면 북한이 송 작가님 거 10조는 껌이라고. 네,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 아시는데요. 네, 그쪽엔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것조차 흡수한다고. 여기서 이제 제가 뇌피셜을 던져보는 게 있어요. 일본이 왜? 2억 5천만 명분의 백신을 샀을까? 여기저기에다 다 샀을까? 그렇죠. 이것들 혹시 저기 북한에 자기네가 지네도 맞겠지만 주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로 갖고 정치적인 협상 카드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인도적인 백신 전달을 목표로
이 북한하고 뭘 좀 해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박지원을 부른 게 아니겠느냐. 아, 그러나 북한 측에서는 그 백신 못 믿어서 안 받을 텐데. 그렇지. 이미 그 백신 문제 있다고 벌써 드러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은 그러한 백신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죠. 근데 네. 그 자체가 지금 뭐 또 대북 제재 관련해가지고 또 그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품이니까 괜찮아. 아, 괜찮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괜찮기 근데 때문에. 왜 우리 언론은 우리나라가 뭐 해주면 뭐 그런 것처럼 북한에 또 퍼주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우리 언론이 우리 대한민국 좋은 거를 보겠으면은 네. 지금 빨리 인도적인 차원 안에서 뭐 진단 키트는 좀 늦은 것 같고 뭐 치료제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가 그 치명률이 1.5% 이하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편이에요. 그 치명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이게 검진을 잘해서도 있지만 대한민국 고유의 백신 칵테일이 있습니다. 이게 치료제 칵테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제 한 3종 이상을 섞어가지고 칵테일을 해서 중증 환자들한테 투여해갖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에볼라나 에이즈나 뭐 그 사스에 썼던 바이러스 치료제들 같은 것들을 혼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병원에서 집중 치료용으로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의 의료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북한도 도와주고 북한을 개방 개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모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엠바고로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러한 인도적인 교류 지원들은 12월 안에 공개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될 것이고 앞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의 빗장도 빨리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절대 받지 마, 정은아. 그거 물이야, 물. 네. 안 받는다고. 예. 그리고 실제로 남북 간에 그 수의학과 교수님, 제 수의학계하고도 친한데 굉장히 교류 많습니다. 북한 쪽하고. 이미 굉장히 민간으로는 많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